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의사들 사이에선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서로들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는 우리 몸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심장이 멈추면 3분 안에 죽는다고 하고,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당연히 이와 췌장 같은 소화기관이 가장 중요하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지 않나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렇게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자부심이 높은 의사들도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심장이라도 근육 없이는 혈액을 순환시킬 수 없고, 아무리 튼튼한 위라도 근육 없이는 음식을 씹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뇌가 아무리 명석한들 근육 없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최근 한 의료진 토론회에서 각과 전문의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육 1kg의 가치는 1,300만 원이다라고요.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노인들의 건강을 연구해온 노성환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서운 경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 혈관, 관절은 물론 뇌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아직 기운도 있고 잘 걷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눈에 띄게 아프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우리 몸의 근육은 5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60세 이후엔 2배, 70세 이후엔 3배씩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69세 이종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이 취미였는데 요즘은 언덕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편함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늘 맨 앞에서 길을 열던 사람이 이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처지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서글픔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3명은 이미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치료약이 없고 힘이 빠진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심장은 더 빨리 지치고 혈관은 굳어가며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잔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단백질 섭취 습관만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80세가 넘어도 50대에 못지않은 근육과 활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저는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수도 없이 목격해 왔고 그분들의 회복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은 저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 습관만 잘 지켜도 10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 사례와 세계적인 연구 데이터를 통해 하나씩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거대한 철도망이라면 근육은 심장이라는 기관차를 돕는 보조기관차와 같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보조기관차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라는 주 기관차가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합니다. 처음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부하가 걸리고 지쳐갑니다. 결국 아무리 튼튼한 주 기관차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전체 철도 시스템이 마비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약해졌을 때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조기관차들이 고장나면 주 기관차인 심장이 평소보다 2배, 3배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량짜리 기차를 혼자 끌어야 하는 기관차처럼 말이죠.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할머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상태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으며 혈압 155에 90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또래 평균보다 3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님은 처음 오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자들 반찬도 만들어주곤 했는데 요즘은 집 앞 언덕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서 주저앉고 싶어요. 이제 집만 되는 것 같아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서글프실까 하고 말이죠. 저는 할머님께 근육이 심장을 돕는 보조기관차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님, 지금 할머님의 심장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단백질로 보조기관차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6개월 후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혈압이 130에 75로 안정화되었고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손자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자가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다시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늙은 몸에 든든한 조수들이 돌아와서 제 마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잠깐 혹시 나는 심장은 아직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혈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도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기차가 달리는 철로와 같습니다. 철로가 녹슬고 휘어진다는 것은 기차 운행이 중단되어 결국 전체 철도망이 마비되는, 즉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모두 단백질 성분입니다. 철로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양질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한미영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태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75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늙은 혈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니요. 어쩐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머리도 자주 어지럽고 저녁엔 손발이 자주 저렸어요. 저는 그분께 제가 설계한 단백질 기차 시간표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렸습니다. 식물성 60%, 생선 30%, 동물성 10%의 비율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혈압은 안정되었고 혈관 나이는 68세로 무려 7살이나 젊어졌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도 무겁지 않아서 장보러 다니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막혔던 배수구가 뻥 뚫린 기분입니다. 단백질은 당뇨라는 폭주하는 기차를 잡는 최고의 브레이크이기도 합니다. 50세 이후 당뇨병은 3명 중 1명 꼴로 찾아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우리 혈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미친 듯이 폭주하는 기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이때 단백질은 이 위험한 폭주 기차의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식사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췌장에 부담을 덜어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연구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50대 이상 성인들의 당뇨병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50세 김현철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처음 상태는 공복혈당 145, 당화혈색소는 7.8로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3-3-3시간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3시간 전에는 물 1컵과 견과류 5개, 식사 30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3분, 식사 후 30분에는 천천히 걷기 3분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4개월 후 결과는 김현철 씨의 당화혈색소가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혈당 관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매번 밥 먹고 손가락을 찔러야 해서 밥이 정말 먹기 싫었는데 이젠 매번 식사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 혈관, 당뇨까지 살펴봤지만 이 모든 기차들을 총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앙관제실인 뇌입니다. 단백질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에서 오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은 우리 뇌라는 중앙관제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건강과 함께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쉽게 지치는 몸입니다. 원장님, 오후 3시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차 운행을 위해서는 기관차들의 에너지와 지속력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돌리는 연료이자 중앙관제실인 뇌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로도가 평균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2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슬픔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방전된 낡은 기차처럼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소파에 누워 꾸벅졸기 일쑤였습니다. 할아버지 재미없어 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손주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께 운동 후 30분이라는 황금 시간 안에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 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2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원장님, 요즘 저는 우리 손주 녀석들의 슈퍼맨입니다. 오후에도 지치지 않고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책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손주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라는 철도망을 가동시키는 단백질의 5가지 기적을 살펴보셨습니다. 아,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은 이제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행표가 있어도 운행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에게 실제로 말씀드린 단백질 건강 루틴, 즉 기관사의 최종 운행표를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모하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망의 모든 기차들에게 연료를 공급해야 하는데 몇몇 회만 공급하고 만다면 원활한 운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쉬운 계산법은 몇 끼니마다 2개를 포함한 자신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계란 2알, 점심에는 손바닥만 한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모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기차들에게 골고루 연료를 공급하듯 단백질도 하루 3끼에 걸쳐 나눠 드셔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굶주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 타이밍입니다. 훌륭한 기관사는 하루 운행의 시작과 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백질 섭취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 식사는 그날 철도 운행의 첫 기차를 출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이라는 정확한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운행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는 격렬한 운행을 마친 기차들이 지쳐 있을 때 기관사가 건네주는 가장 달콤한 연료와 같습니다. 이때 전달된 단백질은 지친 근육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도망이 화물 열차로만 가득 차 있다면 효율적인 운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속열차의 신속함, 화물열차의 안정감이 모두 어우러져야 최고의 철도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생선,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각기 다른 열차들이 60%, 30%, 10%라는 황금 비율로 어우러질 때 우리 몸은 최고의 운행을 하는 겁니다. 황금 비율 60대 30대 10은 식물성 단백질 60%로 콩, 두부, 된장을, 해산물 단백질 30%로 등푸른 생선, 조개를, 동물성 단백질 10%로 소고기, 닭고기, 계란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의 경험으로 찾아낸 우리 몸의 철도망을 위한 최고의 연료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단백질은 철도를 막고 있는 고장난 기차와 같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좋은 연료는 조금 들어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라는 불순물이 우리 혈관이라는 철로를 망쳐버립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제 기차가 운행하는 대신 모형 기차만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편리할지는 몰라도 음식 전체가 가진 생생한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매일같이 운행하는 가장 편안하고도 완벽한 하루를 위한 단백질 철도 시간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차 출발은 달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 견과류 1줌으로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든든하고 뇌를 깨우는 최고의 출발입니다. 점심 본격 운행은 고등어 같은 생선 1토막과 채소 듬뿍 현미밥으로 운행합니다. 오후의 활력을 책임지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녁 안전 도착은 두부 반모를 넣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마무리합니다. 속도 편안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최고의 종착역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차들이 최고의 운행을 하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 기차들이 증기를 내뿜고 엔진을 식히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기차와 연료가 있어도 철도망 전체가 과열되어 멈춰버리게 됩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을 천천히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단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 전 30분이나 섭취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물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나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파도 묵묵히 참고 억척같이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여러분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잘 봤어요.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